오늘은 뭐 물어보지? 원장님 어디 계시지?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장님 뭐 하세요? 저 지금 세수하고 있었는데 왜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세수를 하세요? 아침엔 고양이 세수가 국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물로만 하면 안 되고. 그래, 오늘 제가 세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세안법 되게 다양하게 많던데 PD님도 특별한 세안법 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요즘 어떤 식으로 세안하세요? 저는 오전에는 물 세안만 하고 저녁에는 화장 지우고 클렌징 폼으로 뽀득뽀득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세수해요. 이렇게 하면 피부 좋아지겠죠? 나름 신경 쓴다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수정할 게 있네요. 우선 우리가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을 하려면 정확하게 피부 장벽이 뭔지 그것부터 알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피부 장벽의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세안법이 PD님한테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피부 장벽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외부 물질, 흔하게 세균이나 노폐물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데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가지 기능은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 같은 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피부 맨 껍데기층이 이제 각질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낼게요. 우리가 세안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피부도 번들거리고 더럽잖아요. 맞아요. 피부가 더러워져서 찜찜해서 세수를 하죠, 보통.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부 속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노폐물 이런 것들도 피부에 켜켜이 끼어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땀 같은 것도 피부에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하면은 화장때 같은 게 모공이나 우리 피부 각질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먼지나 노폐물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덮여서 기름막 같은 유막을 형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막과 막 사이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득실득실하게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부 장벽 위에 켜켜이 쌓여있는 다양한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안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폐물들은 대부분 유분기, 즉 기름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분비되는 피지 같은 것도 대부분 기름인 거 아시고 계시죠? 우리 한때 노샴푸 열풍이라는 게 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샴푸 운동 따라 하셨던 분들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샴푸를 안 써서 괜찮았는데 점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듬도 많아지고 머릿속에 뾰루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는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샴푸를 다시 쓰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노샴푸를 하신 분들은요. 맞아요. 저도 그때 해봤는데 두피에 뾰루지 나고 머리 완전 다 떡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물로만 씻는 게 이제 기름기를 제대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도 얼굴이랑 똑같이 피부 장벽이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기를 제거를 하지 못하면 그런 막이 형성이 돼서 여드름 균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을 잘하는 환경이 돼서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였죠. 우리 얼굴도 두피랑 똑같습니다. 물로만 닦게 되면은 이런 유분기가 많은 노폐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에 이런 염증이나 트러블이 되게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귀찮더라도 물로만 헹구는 게 아니라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 같은 세안 용품을 같이 쓰는 거죠. 원장님, 그럼 물로 오랫동안 씻는 거는 어때요? 그럼 좀 낫지 않을까요? 물로 오랫동안 씻는 방법도 어떤 분들은 괜찮은 세안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사실 물로 오래 씻는 건 피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피부는 보통 산성 산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세수를 할 때 수돗물 쓰죠. 수돗물의 산도가 약간 알칼리성이에요. 이렇게 알칼리성 수돗물로 오랜 시간 동안 피부를 씻어내게 되면 우리 피부의 pH가 변하게 되죠. 우리 피부가 산성인 이유도 이 산성인 성분이 막을 형성을 해서 산성 장벽을 형성을 해서 외부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증식을 할 수 없게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막이 알칼리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은 피부에 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장벽이 취약해지니까 되도록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세안 시간이 너무 그렇게 긴 것도 좋지 않아요. 세안을 너무 오랜 시간 하면 피부 장벽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피부 자체가
자체가 예민해지고 염증이나 트러블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심한 분들은 피부에 홍조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물 이외에 세안용품을 이용해서 세수를 해야 되는 건 꼭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물로만 헹궈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건성이면서 피부가 민감성인 분들, 이런 분들은 짧게 물로만 세안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지성 아니고요? 네, 지성이 아니고 건성 피부, 그리고 민감성 피부예요. 흔히들 말하는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유분기가 올라와서 물로만 세수하고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우리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잘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지성인 분들은 물로만 세안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한 상성, 약산성 세안제,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유분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식의 세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물로만 짧게 세안을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아침에만 이런 식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건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화장을 하고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점점 노폐물이 누적이 되고 유분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저녁에 집에 오셔서 나이트 루틴을 하실 때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 같은 걸 이용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전날 밤에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시고 주무셨거나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쓰셨다면 아침에 약한 산성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근데 왜 약산성 세안제를 써야 돼요? 약산성 세안제는 미끌거려서 뽀득뽀득 소리나게 씻으려면 세정력 좋은 폼 클렌징을 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약산성 클렌징 폼 쓰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피부 산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피부는 항상 약산성 상태인데 이 약산성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피부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산성 상태를 되도록이면 유지를 해주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나 이런 거에는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칼리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정력이 강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 같은 걸 쓰면은 피부가 뽀독뽀독 닦이는 것도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즉 알칼리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피부 장벽을 빡빡 문질러서 알칼리로 닦아내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외부 세균이나 노폐물 같은 데에서 피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여드름이 나고 트러블이 올라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강하게 피부를 문지르는, 뽀득뽀득 소리내면서 문지르는 세안법도 좋지는 않아요. 우리 피부 장벽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세기로 이렇게 빡빡 문지르게 되면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안을 하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압력이 덜 가도록 중지나 약지를 이용해서 살살 문지르는 식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피부 장벽에 자극이 덜 되죠. 특히나 기미나 홍조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빡빡 문지르는 세안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기미가 오히려 옆으로 번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조심해서 세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얼굴에 있는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적은 부위로 세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얼굴에서 피지선이 제일 많은 부위는 이 T존, 미간이랑 이 코 사이 이 부분이 피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U존이라고 하는 이 턱라인 쪽 위주로 세안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피지선이 거의 없는 목이나 눈꺼풀 이런 곳을 세안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세안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D님 아까 세안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수 한 번 하고 나면 팔이 다 아파요. 그것도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피부 닦는 게 그렇게 피부 장벽에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고 세정제도 웬만하면 약산성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원장님, 그럼 저 요즘에 알게 된 세안법인데 이 방법은 원장님도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뭔데요? 세안할 때 처음엔 뜨거운 물로 씻어서 모공을 열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씻어서 모공을 싹 닫아주면 모공도 작아지고 모공 속까지 닦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PD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공 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칭찬해 주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PD님 그렇게 세안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모공이 그렇게 안 늘어나게 했어야 됐는데. 네? 왜요?
그런 식으로 세안을 하면은 모공이 수축을 빡 하니까 모공이 작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세안을 할 때는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나는 물로 세안을 하면은 모공이 오히려 탄력성을 잃고 모공이 풀어지게 돼요. 세안을 할 때 제일 좋은 온도는 이제 미온수, 보통 따뜻한 느낌 정도 드는 3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반복해서 피부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모세혈관이 탄력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만약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면은 고무줄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것처럼 우리 혈관도 점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밑에 불금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바로 홍조죠. 반대로 우리가 정작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은 모공은 혈관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약간 찬물로 씻는다고 해서 모공이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일시적인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모공이 굉장히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안을 하실 때에도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시고 따뜻한 정도의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안을 하는 시간도 제가 좀 추천해 드리면은, 보통 1분 이상 세안을 길게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1분 미만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또 30초 미만으로 너무 빠르게 세안을 하시면 제대로 노폐물이 씻겨나가지 않으니까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30초에서 1분 동안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클렌징 폼을 충분하게 물로 닦아주시면 가장 좋은 세안법이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원장님, 저 세수할 때 앞머리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혹시 꿀팁 없을까요? 아, 앞머리 때문에 고민이시구나. 혹시 세안하실 때 뭐 헤어밴드나 뭐 이런 거, 머리띠 이런 거 안 쓰세요? 저 그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웃겨가지고 안 했는데? 그쵸. 헤어밴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노폐물이 엄청나게 쌓이게 돼요. 특히나 머리 긴 여성분들은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세안을 하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계속 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세안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좀 민망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밴드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쩐지 사람들이 괜히 세안밴드를 쓰는 게 아니네요. 아, 맞아요. 저도 사실 되게 민망하고 그렇긴 한데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세안을 할 때 항상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부 건강을 지키는 꿀팁, 생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베갯잎을 자주 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베갯잎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흘리는 침이나 땀 같은 게 다 베갯잎으로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거기 얼굴 대고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트러블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베개 커버를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좀 피디님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 완전 도움 많이 됐어요. 피디님 생각보다 세안법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런 세안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좀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너무 강한 세기로 문지르지 않기, 그리고 너무 장시간 씻지 않기, 물로만 씻지 않기, 그리고 약산성 클렌징 폼 사용하기,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네요. 원장님, 세안 제품이랑 어떻게 세안하시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내용까지 오늘 영상에 다 담으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제 루틴 영상이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항상 저희 영상을 찾아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비용 부담 없이
피부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꿀팁들을 담은 블랑쌤의 연예인 피부대기 공략집 전자책을 무료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로 가셔서 저희 병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한 번씩 다운받으셔서 모두 꿀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